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해설인데, 오늘은 정신희흡은 즉 금강경 제6분의 세 번째 시간이고 6분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금강경 6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성공적인 무료급식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금강경 6분에 나타난 진리를 통해서 성공적인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종종 교보문고에 가서 불교 서적 코너를 찾고는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기독교 서적도 둘러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출간된 서적은 불교 서적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서적은 그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즉 교리 해석도 있지만은 그 교리를 갖고 실생활에 응용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하고는 그런 실천에 관련된 기독교 서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양치기 경영법, 양치기라는 게 기독교적인 수로 아닙니까? 또 예수식의 경영법,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원을 얻는 그런 목적으로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데도 통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담긴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불교 쪽의 서적은 불교 교리에 대한 해석이 거의 전부일 뿐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가난을 미워내서 부자로 살 수가 있고 성품을 바꾸어서 인재나 영재가 될 수 있고, 이런 가르침이 담긴 책은 제가 근래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금강경을 쭉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성공적인 무료급식을 했다라는 제 체험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오늘은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회사 경영도 아주 뛰어나게 할 수가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을 하려면 반드시 금강경식의 경영 방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 드리고자 하고, 그것이 막연히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근거까지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참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회사 경영을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지금 확신이 있습니다만은 그 확신은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금강경식 경영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경영이다라는 것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럼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느냐? 성공적인 회사 경영은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금강경식인 그런 경영이, 회사 경영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떤 것인 것을 또 얘기를 해보고, 어떤 점에 있어서 현대식인 회사 경영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걸 또 설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선 성공적인 경영을 해서 성공한 회사의 사례를 먼저 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예전에 삼성과는 다르게 삼성은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삼성에서 벌어나온 돈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의 20% GDP의 20%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삼성이 우리나라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기여하는 바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삼성 출신들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네들은 한결같이 삼성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히 강합니다. 또 삼성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삼성 출신은 과연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경영 방침이 어땠길래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으며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일단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 삼성은 이병철 회장께서 세웠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이병철 회장이 첫 번째 기업이 뭐냐 하면은 제일제당이었다고 그래요. 제일제당을 만든 뒤에 단기간 내에 그것은 제당 업계에서는 세계적인 가장 제일 수출도 많이 하고 품질도 좋았다라는 것이 그 삼성 측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째서 제일제당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느냐, 품질도 좋고 가장 잘 팔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삼성 이병철 회장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철학은 뭐냐면 인사가 만사라는 겁니다. 인사가 만사죠. 사람만 잘 택하면은 모든 것이 다 통한다. 즉 회사 발전도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회사 발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는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만 있다면은 그 회사는 가장 발전하고 번영한 회사가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 뽑을 때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뽑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삐딱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육을 통해서 그 일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주위에서 자녀도 키워보고 사람들도 많이 보지만은 3살 버릇 80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 방법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애당초 나무가 있으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관상가를 동원해서 삼성에서는 사람 뽑을 때부터 아주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는 그 사람을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수진을 구성해서 교육, 즉 성공 교육의 커리큘럼을 잘 짰다. 이것이 이제 아마 삼성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삼성에서는 그 훌륭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근데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에서도 교육 방법으로서 전사원의 교육 방법으로서 한결같이 자기 개발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고 발표하게 합니다. 삼성에서는 대표적인 자기 개발서라고 하기보다도 소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모지대라고 하는 소설, 그거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실화에 준해서 쓴 장편 소설입니다만은 그것은 거의 자기 개발서 수준으로 해도 됩니다.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고 불가능해서 가능을 창조한 거고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었던 위대한 실감나는 소설이기도 하지만 자기 개발서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자기 개발서를 전사원한테 읽게 하고 독후감을 쓰게 하고 아마 발표도 하게 하겠죠. 발표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교육을 일체시킵니다. 근데 이제 삼성 같은 데서는 아마 좋은 교수를 통해서 좋은 커리큘럼을 짜서 우선 교육을 시키는데 아마 그 교육은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드는 아마 창의력 교육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아마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만드는 교육도 또한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소극적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극을 적극으로 만드는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커리큘럼을 자세히 모르지만 뻔히 짐작이 돼요. 그리고 수많은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성품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신뢰와 그 이론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자기 개발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관적인 성격을 이제 낙관적으로 아마 만드는 아마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것이 자기 개발서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신교육만 시킨 게 아니라 사관학교처럼 극기 훈련, 체력 단련도 동시에 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삼성의 거기는 교육이 신입사원 교육, 간부 교육, 또 무슨 최고 간부 교육 해갖고 들어와서 또 끝까지 계속 교육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아마 완전하지는 않겠죠.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으로 사람이 소극적에서 적극적이 되고 비관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됩니다. 지금 우리식으로만 안 된다. 이것이 본래 없음을 아는 깨달음의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하고 상당히 틀리겠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제1제당에서 1년에 받는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이다. 그걸 통계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똑같은 제당 업체입니다. 설탕 업체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다. 또 미국에서도 몇 시간이다. 유럽에서도 몇 시간이다. 이렇게 통계를 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 시간에 정비례해서 그 설탕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고 판매 액수도 많았다라는, 즉 교육 시간에 정비례해서 그 품질이 좋아지고 매출액도 늘었다. 이런 그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교육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것이 옛날 이병철 회장 때의 사원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것이 이건희 회장에 이어져서 지금 뭐 이재용 회장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성공 비결은 우선 인재를 잘 뽑되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시원찮은 사람 들어오면 교육 아무리 시켜도 소용이 없습니다만 잘 뽑아서 많은 교육 시간을 투여해서 사람을 바꿈으로써 그 유사람들로 하여금 회사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게 한 것이 삼성을 세계적으로 만든,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교육 방법은 무엇이냐? 그걸 한번 얘기해 봐라. 그리고 금강경에서 제시한 교육 방법이 삼성 같은 세계적인 교육 방법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어떤 근거로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또 제시해 볼 지금 필요도 있고요. 또 제가 얘기하지 못한다면은 여기에서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겁니다. 저는 확실히 금강경신 교육 방법은 세계 어떤 최고의 회사의 교육 방법보다 확실히 탁월하다라는 그 근거를 저는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삼성도 그렇고 저는 하버드 출신들도 그 학교라는 게 거기는 학문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학교, 저 교육기관이 바로 하버드 대학인 것 같습니다. 즉, 그 학교에서는 학생 때부터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에서 적극적으로 만들고 비관적을 낙관적으로 만드는 교육을 시키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하버드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그 자료를 잠시 입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 다닐 때 한 10대 과목을 듣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 대학을 생각해보고 요새도 대학생들 보면은 굉장히 과목을 많이 대학 1학년이라 하더라도 영어도 배우고 우린 독일어까지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수학, 물리, 화학, 무슨 실험, 철학, 좋다는 건 다 배워서 한 10몇 과목을 배웁니다. 근데 미국은요, 꼭 4과목밖에 안 배운대요. 그 대신 그것을 학생 중심으로 하고 자기가 꼭 보고서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했던 거예요. 수많은 과목을 갖고 달달 외워갖고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 학문의 근거가 무엇이냐.
자기가 주인이 돼 갖고선 그 학문에 대해서 그 새롭게 깨달은 것을 논문 형태로 해서 쓰게 하는 교육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게끔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것은 지식 교육이고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사고방식 전환의 교육,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교육이고, 말하자면 소국에서 적국으로 바꾸고 비관에서 낙관으로 바꾼다라는 교육이 돼서 많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역시 하버드 출신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버드 대학 출신은 굉장히 존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자녀들을 서울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서울대학을 길에서 만나면 절대 존경 안 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리고 회사에서도 봉급부터 차별을 둔다고 합니다. 하버드 출신은 봉급부터 차별을 둔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학이면 서울대학 다 봉급이 똑같이 서울대학이라고 우대해주면 난리 납니다. 여기서는. 또 실제로 능력이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그래서. 근데 하버드 대학 출신 역시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우리나라 삼성교육의 거기서 에리트고 다 공통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건 하버드 대학 출신의 교수가 쓴 책에서 제가 읽은 겁니다. 한번 실패를 하면요, 다시 일어서지 못한대요. 한번 승승장구 쭉 하면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일을 다 해내는데, 특히 하버드의 약점, 또 삼성맨의 약점이기도 할 겁니다. 한번 실패를 딱 하게 되면은 그것을 기사회생하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는 있겠죠. 근데 교육 자체가 앞으로 나가는 교육만 시켰지, 앞으로 나가는 것과 뒤로 빠꾸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는 교육은 거기서 시키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삼성에서도 못하고 하버드에서도 못하고 근래 아주 세계 최고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교육에서도 그런 점만은 교육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금강경 교육이야말로 세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버드, 삼성 교육보다도 낫고 하버드 교육보다도 나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점 때문에 금강경 교육이 낫단 말이냐. 왜 그러냐. 이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금강경에 대한 그 특징, 일체 유심조의 특징, 또 공의 진리가 있다는 특징, 둘이 아니라는,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그런 특징, 구족의 진리가 있다는 특징을 강의를 몇 번 들은 분들은 아마 우리 금강경 식의 경영 방식은 세계 최고다라고 아마 어렵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 금강경만 읽었을 뿐이지 그런 설명을 잘 듣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금강경식 갖고 세계적인 경영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리석은 일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금강경식인, 그러면 경영은 어떤 것이냐. 우선 저는 다 삼성이 얘기하는 이런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틀리느냐. 삼성은 출발부터 몇 가지 듣죠. 우리 금강경식 교육과 틀려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육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삼성 같은 데서는 우수한 교수를 가지고 우수한 커리큘럼을 짜서 실제로 커리큘럼만 짜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몸도 단련은, 즉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건강하게 하는 교육을 삼성에서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금강경에서도 똑같습니다. 우수한 교수 대신에 여기는 선지식이라고 하는 훌륭한 최고의 교수를 일단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에 아무리, 또 하버드 대학에 아무리 우수한 교수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훈련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삼성의 어떤 우수한 교수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선지식이 지시하는 아이디어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즉 보통 사람, 하버드 대학 출신 교수도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열등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선지식은 출발부터가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라고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모든 것은 네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불어넣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삼성에서도 우수한 교수를 불러서 우수한 커리큘럼을 짠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우리 금강경에서도 우수한 교수를 통해서 훌륭한 커리큘럼을 짠다고 하지만은 출발부터가 이 교수 질이 틀려요. 우리 가르침은 반드시 깨친 일해야 됩니다. 또는 깨친 예 거기서 법칙을 아는 사람이 거기 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전지전능하다고 출발하는 것과 자기는 노력해야 그 근처에 갈 수 있다라고 출발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비유하면은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뭐라고 그러냐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장수는 출발부터 미리 이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감을 갖고 출발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번 싸워서 100번 지는 사람은 출발부터가 자신감이 없어요. 싸우면서 이기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100번 싸워서 100번 진다는 얘기인데, 말하자면은 요새 삼성의 교육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하버드의 교육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출발부터가 거기는 열등감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할 수가 있다, 실패할 수가 있다, 이걸 전제하고 들어가서 반드시 부분적인 성공밖에는 못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손자병법이 세계 최고의 CEO들의 명필독서인 것처럼 출발부터가 자신감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면은 전지전능으로 출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스승의 자세요,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삼성의 교육 방법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하버드식의 교육 방법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자, 이런 교육 방법, 이런 또 뭐 육체 단련시키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다 내가 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 지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탁월한 교육 방법이 있다고 칩시다. 유교에서 하는 교육 방법도 있을 거고, 기독교식인 교육 방법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겁니다. 또 불교에서 하는 교육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 방법은 내가 본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출발합니다. 그것을 나를 없애기 위해서 절대 공경심을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절대 공경심. 내가 없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새는 지식을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후진국의 서름에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선진국의 최신 기술과 지식을 주입식으로 받아들여서 모방하는 데는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방까지 해서 거의 선진국 문턱에 왔고, 어떻게 보면 선진국보다 더 나은 측면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모방의 천재라고 그러고 한국 사람들도 모방의 천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기초과학을 했습니다만, 기초과학은 누구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들은 일본이 미국을 많이 따라잡아요. 그런데 기초과학에서는 안 됩니다. 기초과학이라는 게 노벨상은 다 기초과학에서 나오거든요. 응용과학, 공학 이런 데서는 노벨상이 없습니다. 창의성이 필요한 것은 기초과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성은 모방만 잘하는 일본이나 한국은 창의성이 실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걔네들은 독창적인 머리는 외래 서양 사람들이 상당히 탁월해요. 그래서 노벨상의 대부분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사람들이 다 휩쓸었는 건데, 그것은 교육 자체가 우리처럼 지식을 주입식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식 교육, 우리가 탈무드로 유명한 이스라엘식 교육 역시 그것은 탈무드라고는 유태계의 성전입니다. 그건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의 책은
자기 속에 있는 무한한 지혜를 본래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라는 식을 자꾸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가 나온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IQ가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다. IQ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높지만 IQ가 떨어진 이스라엘이 왜 노벨상을 휩쓰느냐. 그것은 지혜의 책인 탈무드와 같은 책을 자꾸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자기 독창성이 개발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교육 방법을 자꾸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자 공부합니다. 한국은 혼자 공부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도서관이 시끌벅적하다고 그러니 서로 토론식 수업이에요. 이젠 대학도요. 절대로 교수가 지식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교육은 한국에서도 점차 사라집니다. 토론식 교육을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버드 대학에서는 한 학기에 4과목밖에 안 가르칩니다. 나머지는 뭐 하느냐? 서클 활동해라. 서로 협동해라. 협동 정신하고 토론해라. 토론식의 문화를 학생 때부터 몸에 배게 하기 때문에 걔들은 졸업하고 나서 사고방식이, 지식은 한국 교육 학생들보다 떨어질 수 있죠. 수학 경영대, 물리학 경영대에 나가면 한국이 뭐 세계를 섞어놓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펀펀히 깨집니다. 노벨상에서도 펀펀히 깨지게 됩니다. 그것은 주입식인 지식교육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강형식인 교육은 왜 미국이나 삼성교육보다 더 낫느냐? 우선 출발부터가 전지전능하다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기를 열등한 존재에다 놓고 오면서 우선 출발부터가 금강형식 교육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또 있어요. 내가 또 있으니까 그네들은 100번 죽었다 깨도 직장과 가정을 달리 봅니다. 그런데 이 동양 사상, 개인주의죠. 개인주의의 한계예요, 이게. 그런데 특히 불교식 교육은 아마 우리 법당에 요새 나오신 분들도 알지만은 법당 일을 잘하는 것, 부처님 시봉을 잘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 번영에도 직결된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금강경 잘 읽으면요, 가정 화목해져요. 그리고 번영하고 발전해요. 이게 금강경 교육의 특징입니다. 근데 서양의 교육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직장에서 잘하고 것은 가정에서 절대로 가정의 평화 발전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일 잘하고 가정에서 소홀하면 부인한테 쫓겨납니다. 그건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도 많이 지금 미국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럼 금강경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거의 다 서구화돼, 웨스터나이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 교육이라고 하지만 아직 둘이 아닌 가르침으로는 이어지지 못해요. 직장과 가정은 다르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은 한번 실패하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금강경 교육의 가르침이 뭐냐? 요건 뭐 제가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금강경 강의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들으시면 제 말에 지극히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서양식 하는 틀. 그네 삼성에 서는 거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출발이 뭐가 틀리냐면은 선지식이라는 것이 틀린 겁니다. 선지식은 전지전능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찾아라는 겁니다. 자기 교육을 개발하고 인성을 개발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드는데, 삼성 같은 데서는 그렇게 교육시키는 도구를 마음 밖에서 찾습니다. 뭐 시뮬레이터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키고요. 또 산학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구보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MP3를 갖고 팔아서 해갖고서는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는 그 교육시키는 건 좋다. 그렇지만 교육시키는 도구는 마음속에서 찾아라. 이게 또 틀립니다. 다 비슷하지만은 틀린 것. 지금 3가지 얘기합니다. 스승이 틀립니다. 스승은 자기가 전지전능한 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자신감을 불어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 없는 똑같이 일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연봉이 얼마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요. 난 요새 세상이 정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자식이요, 부모, 회사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많으면요, 자기가 조금 더 오면 또박또박 계산해서 아버지 회사 있는 거 봉급을 주머니에다 챙겨 넣는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자식 간에 서로 돈 꼬수고 계산하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마 그것은 서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합리적인 것 같아도요, 적어도 최고의 교육 정신은 실종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둘이 아니가 돼야 돼. 계산이 없어야 돼. 너와 나와 둘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영신 교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겉으로 하되 내가 없고 그럼 지혜가 나오고 지혜가 더 나와요. 내가 있어 보세요. 지혜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인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가 되는 한은 희생정신은 없고 희생정신이 없는 한은 회사는 무한대로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경식인 교육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이 진행돼서 건강경식의 교육은 다른 삼성 교육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겉은 다 똑같다. 그런데 자기를 전지전능하다고 출발하고 내가 없는 것. 그리고 모든 교육 훈련의 소재를 마음속에서 찾는 것. 이것만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투자하는 교육 시간에 정비를 해서 회사 발전이 된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다면은 여기에서는 회사 일과 가정 일이 둘이 아니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사장이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네 부인이나 식구들, 자녀들까지도 저는 다 직접 상담을 해서 한 가정을 다 한 울타리에 들어오게끔 저는 그런 경영 방법을 택할 거고 이것은 건강경 가르침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영 방법으로서 가족까지 회사 일원으로서 만드는 경영 방법으로서 성공한 회사가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건강경 제6분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경 6분이 말하는 현대식 회사 경영의 지침은 제일 먼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 심취상이면 주구이차 가인중생 수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어떤 상을 취하면 이게 목표를 갖고 출발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목표를 하는 한은 나는 열등감이 일단 생기게 됩니다. 위축이 됩니다. 저는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어요. 대학 1학년인데요. 젊잖아요. 우리보다 굉장히 젊잖아요. 근데 의욕이 이미 패배의식으로 꽉 차 있어요. 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야, 너 젊은데 말이야. 왜 이렇게 나보다 더 늙었냐. 근데 걔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핀잔을 받고 자랐어. 너 왜 공부 못해? 근데 걔 중에서 성적도 좋고 하는 애들은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기백을 갖게 됐는데 그런 애들은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은 핀잔을 받고 뭐 또 떨어지고 낙제를 체험하고 또 자격증을 따야만 성공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의 열등감을 알면서 굉장히 늙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좋은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아무리 뽑아서 교육을 시켜도 인제 못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 건강영신 교육은 첫 번부터 자신감을 불러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목표의식 갖지 마라. 목표의식 가졌다면 이것은 에고이즘이다. 틀린 것이다. 내가 우주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어떤 목표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식의 그리고 올라오는 생각을 다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감 및 활력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되는데 이것이 교육의 제일 1조라고 생각하고 이제 건강경 6분의 절묘하게 교육 방법을 표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신감을 갖고 출발하면은 싸우기 전에 미리 이기고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백전백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요. 이렇게 자신 갖고 하다 보면은 이런데 성공의 방법을 압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은 방법론을 안 것이 바로 약
약취 법상이 되는 겁니다. 성공의 방법을 나는 알았다. 근데 성공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러고서 몇 번 성공을 합니다. 근데 알았다라고 하는 순간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면서 내리막길로 바로 가는 것을 그네들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의 방법론도 알았고 성공하는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바쳐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나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존의 최고의 경영 방식 플러스 바치는 거, 내가 없는 거, 이것을 추가함으로써 더 차원 높은 경영 방식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성공에 자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잘 체험하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다음에 약취 비법상인데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자만하지 않다가도 이만하면 되었다. 요게 이제 비법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리막길을 가면서 천하의 하버드 출신도 승승장구하다가 한번 떨어지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강경 가르침에 약취 비법상인데는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걸 자꾸 바쳐라. 그러면은 설사 실패했더라도 다시 착각인 줄 알고 올랐을 수가 있다. 이 교육은 처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금강경에서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불응치법, 불응치비법인데 이거 모두 다 나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이 금강경 가르침 쭉 읽어보세요. 매일 독송 오잖아요. 단 나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그 뜻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가 없다는 소리를 자꾸 들으면은 그런 것도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을 쭉 하다 보면 번쩍이는 지혜가 나오는 것을 몇 번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있는 한은 지혜의 샘이 막힙니다. 근데 내가 없을 때 지혜의 샘으로 항상 꽉 차 있게 되고 그 샘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머무르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까지도 꼭 금강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의 1, 2, 3, 4라고 했는데 이 가르침을 잘 갖춘다면은 겉으로는 삼성교육과 똑같지만은 자신감을 갖고 출발한다는 것, 나가 없음으로써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또 나가 없다고 함으로써 실패를 재앙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영원한 성공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금강경 가르침을 가지고 금강경 6분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공하는 무료급식의 제 체험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공하는 무료급식은 성공하는 회사 경영에도 그대로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그 회사 경영의 방법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기존의 회사가 잘 되는 그 경영 방법 플러스 아상의 소멸 요거만 가미하면은 최고의 영원한 그러한 경영 방법이 된다라고 믿고 그것은 손자병법에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부분적으로 실험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다고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렇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거로 알고 그렇게 올 때가 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 시범을 보일 거고 성공적인 회사 경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늘 하시듯이 질 끝에 발언문으로서 결론을 맺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이 발언문을 낭독을 하고 오늘 6분의 마지막 제3번째 마지막 금강경을 통한 현대식 회사 경영 이런 것을 맺은 말로 하겠습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서가모니볼 시봉 잘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제6분의 법문 잘 들어 인격과 지혜와 능력을 갖춘 훌륭한 경영인이 됨으로써 자신과 주위 모든 사람들의 빈공한 마음을 모두 풍요로운 마음으로 바꾸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봅니다.